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파란꽃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파란꽃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란꽃님도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저도 이제 제 친구의 친구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그 친구가 이제 겪었던 일을 저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귀신이나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 약간 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현실 공포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파란꽃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제가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네. 친구들 중에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연기 전공하는 친구의 친구가 이야기해 준 이야기인데 연극영화과 막 이런 분들. 네네, 연극영화과 다니면서 이 친구는 그 연극 극단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친해진 친구가 겪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를 그냥 편하게 똘비라고 부를게요. 우선 똘비가 좀 키도 크고 굉장히 외모도 잘생겼대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대시도 많이 받고 주변에서 뭐 고백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대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이 친구를 키우면서 이렇게 케어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애가 잘생기고 제법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그 극단이나 아니면 아역 배우 이런 쪽으로 조금씩 이제 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20살이 돼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 친구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대학교에는 입학하지 못했고 네. 그리고 어머니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서 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밤에는 뭐 혼자 자기 원룸 전신 거울 있잖아요. 네. 그 앞에서 연습하고 뭐 학원도 못 다니고 이런 식으로 혼자 연습하고 혼자 공부하고 이랬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똘비랑 제 친구가 만나게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가 어느 날 극단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친해지고 나서 똘비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서울에 상경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막 이제 연락도 주고받고 자주 만나서 놀기도 하고 서로 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도 하고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연극영화과를 다니던 중이어서 거기서 배운 거를 이제 똘비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엄청 가깝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날 똘비가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이 드문드문 오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똘비가 굉장히 기쁘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게 됐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제 친구도 똘비한테 너무 축하한다. 진짜 잘 됐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된 것 같다.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막 이제 축하 파티도 하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축하 파티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점점 똘비의 연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친구도 촬영 때문에 그런가? 촬영하는 동안에는 핸드폰 사용도 못하고 하니까 연락이 뜨문뜨문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게 한 달 정도 연락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 친구가 똘비 집으로 찾아갔대요. 이제 서로 비밀번호를 아는 사이여서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또 틀렸다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이상하다 하고 이제 초인종을 띵동 눌렀는데 네. 안에서는 똘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기 똘비 집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기는 그런 분 살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얘가 그냥 아예 회사를 들어가서 숙소를 들어갔나? 뭐 하면서 이제 별 생각을 다 한 거죠. 왜냐면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뭐 숙소를 제공해주는 곳도 있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 뭐 매니저분들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회사를 들어가서 그렇게 됐나? 연락이 없나? 좀 더 기다려보면 연락이 오려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제 친구도
그냥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도중 한 6개월 정도 흘렀을 때 031 지역번호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죠, 보이스피싱이야? 뭐 대출 전화인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다시 다른 031인데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그냥 그때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똘비한테 연락이 온 거였어요. 똘비가 정말 미안한데 나 너희 집에서 조금만 신세 좀 지면 안 되냐, 조금만 부탁할 수 없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럼 일단 와라, 바로 와라 라고 하는데, 똘비가 이제 제 친구한테 하기를 내가 지금 폰도 없고 수중에 2,000원 밖에 없다, 제발 도와달라 하면서 울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일단 뚜벅이인데다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고 해서 바로는 못 가고, 자기가 이제 똘비에게 너 지금 어디냐 라고 물어보니까 성남에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았다. 그럼 그 위치에서 뭐 얼마 떨어진 곳에 이제 핸드폰 어플 보면 모텔이나 그런 거 예약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걸로 모텔을 예약을 하고 그 친구에게 그곳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 전화를 끊고 그 모텔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지금 누가 갈 건데 그 친구가 폰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거 티켓 확인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친구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 친구가 오면은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를 체크인 시켜놓고, 이제 제 친구는 이렇게 일이 다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버스를 타고 성남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보는데 이게 몰골이 말이 아니더래요. 그 잘생기고 그랬던 친구가. 뭐 머리카락은 누가 진짜 엉성하게 잘라놓은 것 마냥 머리카락 막 들쭉날쭉하게 잘려있고, 진짜 뭐 밥도 뭐 며칠 못 먹은 사람처럼 광대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대요. 그래서 사정을 물으니까 일단 똘비는 빨리 너희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냐고, 나 너무 무섭다고 여기가. 그래서 일단 제 친구가 똘비를 달래서 버스터미널로 가서 이제 버스 타기 전까지 똘비가 너무 불안 증세를 보이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일단 버스를 태우고 서울인 친구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똘비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서부터 똘비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똘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에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혼자서 연습을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여자분이 뭐 땡땡 제작사 뭐 캐스팅 디렉팅 팀인데 이번에 제작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단역으로 나올 생각이 없냐 라며 명함을 주더랍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쪽 바닥이 사기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똘비가 확답은 하지 않고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명함을 받은 채 핸드폰으로 이제 그 회사를 검색을 해봤대요. 진짜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뭐 아닌지. 근데 진짜 있는 영화 제작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제작사에 전화를 걸어서 명함에 적혀있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뭐 똘순이라고 하면은 거기 혹시 똘순님 계실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회사 측에서도 예, 뭐 똘순 대리님은 왜 찾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똘비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하고 전화를 끊고 이거 진짜구나, 진짜구나 하면서 신이 나서 이제 받았던 명함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똘순 대리라는 사람이 똘비에게 카페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너무 마스크도 좋고 키도 훤칠하고 해서 뭐 이번에 나오는 영화의 단역으로 너무 제격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런데 이제 자기 같은 경우에 대리다 보니 힘이 없어서 일단 감독님하고 미팅을 하고 확답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보통 이제 팀장급이 아니면은 누구를 꽂아줄 수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바닥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얼추 이야기가 맞으니까 이거 진짜 사기 아니다, 100%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똘비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뵐까요? 라고 하니까 똘순 대리는 뭐 이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몇 시에쯤에 가면 될까요? 라고 하니까 그 똘순 대리가 똘비에게 집을 물어보더랍니다.
뭐 자기도 서울에 사는데 픽업해서 갈 테니까 같이 가자. 집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똘순 대리에게 집을 알려주고 이제 미팅 당일날 똘순 대리가 똘비 집에 픽업을 하러 왔대요. 자기 자가용을 타고 똘비를 태워서 경기도의 한 식당으로 갔는데 자 감독님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남자분이 계셨고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몇 시는 되진 않지만 출연하는 걸로 하자라고 확정을 받았대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똘순 대리가 똘비에게 이제 넌저시 혹시 계약된 회사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저 계약된 회사는 없어요. 혼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똘순 대리가 똘비에게 그럼 혹시 우리랑 계약할 생각이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똘비는 제작사에서 왜 계약을 하자고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똘순 대리는 우리 제작사에서 이번에 이제 영화 배우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배우 전용 기획사를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명을 뽑고 있는데 자기가 이번에 이런 걸 하면서 그쪽 매니지먼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마스크도 괜찮고 재능이 있어 보여서 자기가 혹시 데리고 이렇게 케어해주고 싶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죠. 지금 일단 단역이라도 배역도 생겼고 회사도 생기고 하면은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연기만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그럼 알겠다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똘순 대리가 그러면은 일단 계약서는 다음에 쓰고 회사에 숙소가 있는데 지금 있는 방보다 더 좋은 숙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단 숙소로 옮기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폰은 일단 데뷔를 하기 전까지 이상한 전화나 아니면 데뷔를 하고 난 후에도 약간 직접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핸드폰 같은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도 스마트폰을 썼는데 투지폰 같은 걸 하나 주고 스마트폰을 가져가더래요. 이 투지폰은 일단 회사 사람들이랑 연락하는데 쓸 수 있으니까 다른 데는 절대 전화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투지폰만 하나 주고 말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우선 이야기한 대로 방을 빼서 숙소로 옮기고 일하던 카페에다가도 뭐 이렇게 잘 풀리게 돼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도 그만두고 그 숙소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숙소로 이사를 하고 이제 딱 갔는데 좋은 숙소는 아니었는데 자기 반지하 원룸보다는 좋았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방 한쪽에 장롱 크기만한 큰 거울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연기 연습하면은 진짜 좋겠다. 내가 전신거울로만 보던 걸로 볼 수 없는 그런 거까지 다 보이겠구나. 그러면서 막 신나하고 있는데 똘순 대리가 방은 마음에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기도 하고 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한 상태여서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대충 읽어보고 사인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계약금이라면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건 현금으로 받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저번에 배정받았던 단역이 시나리오가 수정되면서 그 배역 자체가 없어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 똘순이 똘비를 잘 달래주고 다른 배역 바로 구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그래 다시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 정도 트레이닝 혼자서 또 열심히 하고 근데 똘순 대리가 너무 헌신적으로 막 도와주고 상담도 많이 해주고 음식 같은 것도 잘 관리해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똘비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똘순 대리한테 믿음이 갔죠. 믿음이 가고 막 이제 친해지게 되다 보니까 서로 말도 편하게 하고 이제 똘비 같은 경우에는 대리를 똘순 누나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친해지게 되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웃으면서 똘비 연습은 잘하고 있어? 오늘도 배역 못 가져와서 미안해. 그래도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아직은 어렵네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조금씩 이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똘순이 자신이 이제 똘비를 위해서 구두발로 돌아다녔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다. 혹시 조금만 주물러주면 안 되겠냐. 오호. 이제 무거운 걸 들어서 그런데 어깨가 너무 아프다. 조금만 주물러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일단 똘비는 그래도 자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니까 잘 대해주고 친한 누나니까 그래 안마 정도야.
안마 정도 해줄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냥 안마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똘순데가 점점 그 수위라고 해야 되죠? 이게 조금씩 높아지더래요. 뭐 어느 날은 일하기 너무 힘들다 하면 조금 나 너무 슬프다, 나 우울한데 조금 안아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예. 자기가 바빠서 씻지도 못했다면서 그 똘비 숙소에서 씻고 가겠다 막 하면서 씻고 나오고 막 수건만 걸친 채로 똘비 앞에 막 나타나고 노골적으로 똘비를 유혹하는 것 같더래요. 똘비가 느끼기에는. 걸치긴 걸쳤네 그래도. 네. 똘비가 근데 아무래도 연예계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건 좀 아닌데,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이건 좀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불이익이 생길까봐 내색은 안 하고 조금씩 거리를 뒀대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좀 괜찮아지겠지, 내가 잘 나간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정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똘순이 족발이랑 소주랑 맥주를 이렇게 사오더래요. 그래서 누나 그건 뭐예요? 하니까 오늘 배역을 드디어 땄다, 그래서 축하할 겸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누나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제가 고생 많았어요 하니까 똘스는 그래 오늘 좋은 날이니까 먹고 즐겁게 보내자, 파티라도 하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술이랑 족발을 꺼냈는데, 똘비는 아무래도 똘순이 이제 직접 됐던 게 있다 보니까 누나 근데 제가 술을 너무 못해서 그냥 족발만 먹을게요 라고 했대요. 근데 똘순이 표정이 딱 굳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고생해서 배역을 땄는데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뭐가 되냐, 좀 실망스럽다, 오늘만 좀 같이 맞춰주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구나. 그래서 똘비가 그래 그냥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똘비가 누나 미안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제가 술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같이 마셔줄게요 라고 이제 달랬대요, 똘순이를. 근데 이제 똘순이가 네 알았어, 근데 나는 소주는 안 마셔서 캔맥주 하나 자기 걸 까고 똘비한테 이제 소주를 따라 주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다가 이제 세 잔 정도 딱 마셨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잠이 스르륵 들더래요. 이게 진짜 그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세 잔째 딱 됐을 때 뭔가 블랙아웃 오듯이 이제 스르륵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보였던 게 똘순이 약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모습이 돼요. 그렇게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침대 위에 자기랑 똘순이 나체로 한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똘비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빨리 자리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려고 문을 잡았는데, 똘비 등 뒤로 똘순이가 야 너 어디가? 이런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누나 그게 아니라 진짜 어제 너무 기억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누나, 제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더래요. 근데 똘순이가 이게 처음에 말했던 그 차가운 목소리랑 다르게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다 이해하니까 괜찮아, 가지 말고 일로 와봐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머뭇머뭇하면서 똘순이한테 갔는데, 똘순이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잠깐 조작을 하더니 똘비야 근데 이거 잠깐 봐봐 이러면서 화면을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 화면 안에는 침대 위에 나체로 자고 있는 똘비랑 똑같이 나체로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똘순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미쳤다. 찍어놨네 그걸. 네. 그래서 똘비가 당황을 하니까 똘순이가 똘비에게 하는 말이, 야 네 연기 생활 망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너 요즘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미쳤네. 그래서 똘비가 아니 누나 그게 아니라요, 제가 누나 진짜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싹싹 빌었대요. 근데 똘순이가 똘비한테 하는 말이, 너 하는 거 봐서 잘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에게는 그날부터 지옥이 펼쳐지죠. 이제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약간 적인 그런 노예지, 노예 이런 거. 네, 요구를 하기도 하고, 약간 말 안 듣거나 똘비가 좀 거부한다 싶으면 폭행도 있었고, 도망치지 못하게 막 머리도 이상하게 잘라버리고,
막 밥도 굶기고 말 안 들으면 그런 식으로 적인 학대, 뭐 음식적인 거 굶기고 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살다가는 똘비가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연기고 그렇지. 뭐고 꾸미고 뭐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똘순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뛰쳐나오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뛰쳐나오다 보니까 뭐 돈을 챙길 여유도 없었고 핸드폰은 이미 똘순이한테 뺏겨 있었고 네. 근데 다행히도 호주머니에 1,000원인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로 공중전화로 이제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한 번에 받질 않아서 근데 그 근처에 있으면 무서우니까 또 막 도망가다가 공중전화가 있어서 거기서 또 다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고 예. 그때 친구가 받았던 거죠. 이제 그렇게 친구가 전화를 받아서 다행히도 똘비를 자기 집으로 잘 데려가서 구조를 한 거였죠. 네. 이제 제 친구가 똘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열이 받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고 이제 똘비는 경찰에게 자기가 있던 곳, 뭐 똘순이가 뭐 이런 회사다, 이런 회사의 뭐 대리다, 그리고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건 접수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예.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갔는데 경찰서에서 뭐 땡땡 제작사에 대리 직업을 맡고 있는 똘순이라는 사람을 찾았다. 네. 근데 똘비군이 이야기해주는 인상착이랑 너무 달라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불렀다. 예. 하면서 어떤 여자 사진을 하나를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 사진이 똘순이의 사진이 아닌 거였어요. 전혀 다른 인물. 네, 전혀 다른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땡땡 제작사가 영화 촬영 때문에 똘비가 이야기한 기간 동안 타 지역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서울 경기권에는 지금 한 1년 정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물도 다르고 알리바이도 너무 명확한 거예요. 와. 근데 경찰이 봤을 때 똘비의 상태는 100% 확정한 게 맞았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갔었죠. 그래서 똘비가 잡혀 있었던 그 장소를 토대로 해서 CCTV나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또 수사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며칠 후에 경찰이 전화가 와서 확인차 연락을 드렸다. 지금 범인인 것 같은 용의자를 잡았는데 확인 때문에 연락을 했다. 범인은 보지 못하니까 네. 와서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해달라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똘비가 가서 보니까 똘순이가 이제 잡혀온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똘순이는 애초에 땡땡 제작사에 다니지도 않았고 헐. 그냥 평범한 회사의 회사원이었던 사람이었고 예. 이제 잡힌 다음에 똘순이 이제 자수하기로는 네. 그 회사 근처 카페에서 봤는데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런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을 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질 나쁜 스토킹 범죄인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소름 돋았던 건 똘순이가 똘비의 고향 사람이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똘비랑 제 친구랑 이제 똘순이의 본명을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대요. 고향 사람이니까. 근데 똘순이는 똘비랑 제 친구보다 4살 정도 많았고 근데 재밌게도 똘비 집 근처에 카페를 운영하는 이제 친구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 똘순이를 알고 있던 거예요. 왜냐면 똘순이가 4살 많았으니까 똘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똘순이는 20살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20살 때부터 친구 부모님께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대요. 한 3년 정도. 근데 똘비가 다니던 중고등학교 근처에 그 카페였고 또 재밌는 게 똘순이가 똘비가 다니던 중고등학교 근처에 여고에서 재학을 했었고 그리고 똘비가 서울로 올라가던 해 똘순이가 그 카페를 그만두고 서울에 취직을 하게 됐다면서 그 카페를 그만두게 됐대요. 아니 이거 지금 하루 이틀 계획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뇌피셜이긴 한데 똘순이가 이야기하기로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보고 반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똘비랑 제 친구가 느끼기에는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보다 오랜 시간 계획했던 범죄인지는 알 수가 없다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러고 나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궁금하네. 일단 감옥에 가긴 했는데 그 후로는 똘비가 아예 연고지가 없는 네. 타 지역으로 가서 살았고요. 지금은 뭐 다행히도 똘비는 그냥 조그만 카페 차려서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면 어떡하나. 진짜, 아이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다 있네요, 진짜로. 근데 진짜 뭐 와. 지금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연예계 쪽에서 네. 꿈을 갖고 있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알아보고 해야 돼요. 저도 맞죠? 사기당할 뻔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안 당했지만 너무 많아요, 이쪽은. 근데 진짜로 요즘에는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이건 짧은 이야기이긴 한데 예. 뭐 이거에 관해서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자면은 오, 예? 저때 당시에 미투라는 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 질 나쁜 회사에서 일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자 연습생들을 건드리면 이게 범죄로 신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다 보니까 남자 연습생들 데리고 사모님들 접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그 당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거 못 버티고 때려치고 뛰쳐나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죠. 아니, 저 궁금한 게,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막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막 밀어주나? 그래서 그러는 건가? 난 모르겠네요, 진짜로. 이게 쉽게 생각을 하면은 무대 한 번 쓰는 게 꿈인 거예요. 연기하는 애들은 작은 배역이라도 방송 한 번 타보는 게 꿈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게 시작이니까 아직 시작도 못 해본 애들한테는 시작하는 게 꿈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줄 테니까 와서 뭐 술 따라라, 와서 딴따라지 거리 좀 해봐라. 이러면은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영화 아니면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하고 뭐 아니면 광고주나 뭐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와서 좀 내 비위 좀 맞춰주면은 내가 이야기하면은 꽂아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오랫동안 진짜 데뷔 못하고 오랫동안 연습 생활을 거친 애들 입장에서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냐 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힘드니까. 왜냐면은 한 5년 정도 연습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편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예. 편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데뷔가 빨리 돼요. 왜냐면 잘하고 있고 오기가 많으니까 회사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이 있다. 빨리빨리 올려라. 하는데 5년 차인 친구가 6개월 차인 친구가 데뷔하는 걸 봐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많이 익히 알려졌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죠. 어느 정도 저희가 정보가 있는데 이런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름이 안 끼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파랑꽃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자체도 지금 혹시 연예계 쪽을 준비하고 계신 연습생분들도 분명히 제 방송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분들에게도 쉽게 가는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언젠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또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또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사건들이. 이런 걸 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네.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20대 초반 친구들이나 기회가 오면은 잡는 거는 잘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아닐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맞죠. 사기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아이고, 자나깨나 사람 조심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파란꽃님께서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고 저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이게 그냥 성별이 대부분 바뀐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경우들을 많이 들어봤었지만 이게 또 바뀌어서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걸 또 들으니까 굉장히 또 충격적이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악습은 웬만해서 잘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더 알아보고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